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질환 환자분들을 진찰하다 보면 이 피부염이 유전되나요? 혹은 우리 아이도 이런 피부염이 생길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염의 유전과 경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피부질환의 유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게요. 대체적으로 연구가 많이 된 질환들은 건선 같은 경우죠. 부모 중에서 한 명이 건선이 있을 경우에 자녀가 건선이 생길 확률은 보통 20% 정도라고 보죠. 그리고 부모 둘 다 건선이 있을 경우는 무려 70%까지도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건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전적인 경향성이 굉장히 높은 질환에 속하죠. 그리고 또 유전적인 문제들을 고민하는 게 바로 아토피죠. 엄마 아빠가 아토피였는데 아이가 아토피일까봐 걱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42% 정도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고 하고요. 28%가 천식과 비염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알레르기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가미한다는 겁니다. 알레르기적인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토피로 갈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알레르기의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가 동시에 아토피가 생길 확률은 81% 정도라고 합니다. 건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가 있을 때 아토피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아토피를 연구를 할 때 필라그린 유전자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즉 아토피가 유전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 때문에 유전될까라고 해서 그래서 필라그린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필라그린이 뭐냐면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게 필라그린이거든요. 그래서 필라그린 유전자가 피부 장벽에 대한 그런 형성을 할 때 중요하다고 해서 필라그린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필라그린 연구를 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 그 요인에 대해서 쉽게 변형이 되는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적인 요인들 있죠.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 요인들에 의해서 유전자가 쉽게 변이 될 수 있는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유전자는 뭐냐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 감작되는, 쉽게 반응하는, 즉 환경 알레르겐에 쉽게 반응하는, 감작되는 그런 패턴을 발견했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요인이 내 아토피를 유발하겠죠. 그래서 아토피가 알레르기성 경향을 띠죠. 근데 문제는 이거에 쉽게 반응할 수 있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조건들이 유전적인 요인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알레르기의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필라그린 유전자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성 만성 피부염이라고 했죠. 알레르기에 대해서 쉽게 항원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습진의 경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토피 피부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알레르기 물질에 쉽게 감작되더라도 아토피가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알레르기가 들어왔을 때 그게 피부염의 반응으로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습진의 경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토피 피부염도 생길 수 있고 지루성 피부염도 생길 수 있고 한포진도 생길 수 있고 화폐상 습진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습진의 피부염의 경향성이 쉽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알레르기에 의해서 쉽게 반응을 하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가는 거고 체액 정체에 의해서 생기면 화폐상 습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열에 의해서 쉽게 반응을 하면 지루성 피부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무조건 왔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습진, 즉 피부가 습진과 과정을 쉽게 거칠 수 있다고 하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도 유전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면 환자분들을 진찰할 때 환자분이 있어요. 그럼 얼굴이 뻘게 그리고 얼굴이 가려. 그럴 때 가끔 물어보거든요. 엄마 아빠도 혹시 빨간 분 있어요? 얼굴이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엄마가 빨개 아빠가 빨개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루성 피부염도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열에 의해서 쉽게 반응하는 그런 피부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나 물어보면 아토피가 어렸을 때 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태열이 있다던가. 즉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알레르기와 반응했을 때는 아토피 피부염이고 그게 열과 반응했을 때는
성인이 됐을 때 지루성 피부염이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많이 생기는 거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거의 안 생깁니다. 성인이 되면서 열이 많아지면서 사춘기 이후로 열이 발생을 하는 과정에서 열이 잘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몸 상태가 되는데 그게 습진과 딱 부딪힙니다. 그럴 때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는 얘기는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됐을 때 열에 의한 노출이 됐을 때 지루성 피부염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을 종합해보면 그런 피부염은 유전적인 요인이 클까요, 작을까요? 물론 건성 같은 경우는 클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도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루성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유전적인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아토피 피부염의 필라그린 유전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 환경적인 요인들, 생활적인 요인들, 그리고 음식의 문제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악화인자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그 악화인자가 누구나 다 노출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쉽게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갖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변이에 의해서 알레르기에 쉽게 반응하는 몸 상태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런 악화인자에 의한 요인들, 이 요인들이 들어왔을 때 쉽게 반응할 수 있는 몸이 변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악화인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선 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쉽게 반응하는지를 우선 파악을 하고 그 요인들이 내 몸에 미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부염은 유전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가미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유전되는 건 아닙니다. 만일 유전병이라고 한다면 불치병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피부질환은 불치병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치료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향성을 치료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전의 경향성, 습진의 경향성, 그리고 알레르기를 줄여주고 그리고 체액 정체를 줄여주면서 열을 내려주는 그런 관리들. 그렇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 화폐상 습진, 지루성 피부염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